여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세대 학생 맞으시죠? 네네. 세무사를 나름대로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세무사에 너무 빠지게 됐어요.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세무사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세무사가 평소에 세무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세무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오늘 5월 32일 아직 이제 중앙수습 하루 남긴 시점에서 어떤 한 고등학생분께서 메일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아직 중앙수습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상태가 좀 좋진 않은데, 진로탐구 보고서 활동 과제가 있는데 세무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좀 과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락을 나눠보고, 고등학생들은 세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세대 학생 맞으시죠? 네네. 연락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쁜 시즌이라. 아, 이거 네. 과제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 과제가 사실 내일까지긴 하거든요. 내일까지예요? 네, 근데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기간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생각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제출하는 게 뭐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페이퍼로 작성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따로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냥 탐구활동 한 거에 제가 글로 써서 넣을 생각이에요. 저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 구독하고 있거든요. 아니, 세무사를 나름대로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세무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무사 관련해서 진로 탐구활동을 하면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메시지했는데 네. 전화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은 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나씩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전화 녹음해도 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세무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네네. 그거 약간 제 원래 스타일대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좋진 못했고, 그리고 원래 저 음악 했었거든요. 음악 하다가 이제 부모님 반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딱히 뭐 할 거 없어서 회계학을 전공으로 하게 됐어요. 대학교에서. 회계학 전공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공에 맞는 세무사나 회계사 쪽으로 도전하게 됐고, 그리고 네. 뭐 회계사랑 세무사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 그냥 세무사일자 먼저 붙어가지고, 사실 세무사나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한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세무사 먼저 붙어서 이걸로 끝내야겠다 싶어서 세무사 그냥 계속 한 거예요. 뭔가 좀 아름답지 않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학생은 세무사 왜 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돈 관련해서 막 경제 관련해서 공부하는 거 관심 있어서 사실은 회계사를 먼저 알게 됐는데 학교에 진로 특강할 때 세무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세무사에 너무 빠지게 됐어요. 세무사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자기가 원래는 뭐 서울의 대학교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좋게 나오지 않아서 원래 방향이랑은 다르게 뭐 지방에 있는 뭐 세무학과를 가가지고 바로 세무사로 나중에 해서 개업을 했는데, 세무사가 뭐 워라밸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막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의 살짝 재밌는 강연이었어가지고. 그러면 그 세무사님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 세무사님? 근데 보통 세무사가 남자가 많아요? 아니요. 남녀 성비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세무사님들은 저를 제외하고 다 여자예요. 진짜요? 내가 여자분만 뽑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왜 웃으시죠? 네. 나중에 저희가 컨텐츠 한번 만들긴 할 건데, 여성으로서의 세무사의 삶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워라밸 진짜 챙길 수 있다는 건 여자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고, 남자는 사실 워라밸보다는 이제 얼마나 벌 수 있냐가 중요한데, 여성분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면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세무사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세무사가 수학을 잘해야 되냐? 네.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수학적인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능 2등급은 맞았으니까 수학을. 네. 네. 수학을 잘하면 확실히 도움 됩니다.
잘하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못 보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수학을 못하게 되면 어디에서 막힐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수험 자체는 사실은 4층 연상만 잘하면은 네.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경제학을 하실 때 미분이나 이런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적인 그래프나 미시경제학에서 약간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다루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딜 수는 있겠죠.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해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중에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네. 미적분을 하는 게 무조건 좋죠. 무조건. 네. 무조건 아.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인문계예요? 네, 인문계 맞아요. 인문계 그러시면 이제 무조건 수학은 하셔야지. 미분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냐 못하냐는 뭐 세무사 네. 합격한 뒤에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줄 아는 게 업무 능력을 좌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네.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보통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좀 세무사라는 직업이 잘 맞는 성향이 있을까요? 그게 딱히 그런 성향이 없어요. 이게 장점인 건데 네. 모든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할 수 네. 있어요. 세무사라는 직업을 땄을 때, 자 세무사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세무사 업무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일반적인 워라밸 좋은 금융권이나 공기업을 갈 수도 있고, 네. 난 세무사로서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개업하기에는 좀 무서우면은 남 밑에서 일하는 근무세무사로 일할 수도 있고, 근무세무사로서도 일해도 연봉 8천에서 1억은 찍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즌마다 야근해야 되는 거는 근로자로서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네. 만약에 내가 개업을 했다.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성향이야. 나는 몸을 혹사시키더라도 돈을 많이 네. 벌고 싶으면은 열심히 네. 영업해서 스스로 야근하고 시간 투자해서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게 또 세무사고요. 네. 아, 난 적당히 벌면서 나름대로 워라밸도 챙기고, 그리고 누구 밑에서 생활하는 게 좀 어렵다. 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분들은 적당히 워라밸 챙기면서 자기가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량 자체를. 그래서 꼭 독해야 되고 난 독하게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도 세무사는 충분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한테도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꼭 세무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스펙으로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원하는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그 세무사란 자격증을 접목시켜서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좋은 직업이네요. 그러면은 네. 세무사가 영업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세무사님께서는 뭐 유튜브 하기 전에 세무사 활동 일하신 거면 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고객을 모았어요?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살짝 운도 있었어요. 제가 개업할 당시에는 동기들 중에서는 빨리 개업한 편에 속하는데 빨리 개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 빨리 개업하는 사람은 세무사를 조금 늦게 합격해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면은 근무세무사 활동을 오래 할 수도 없고 꾸려야 할 가정들이 있으니까 개업을 빨리 했지만 저는 이제 나이 한 28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개업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경쟁자가 많이 없었어요. 젊은 경쟁자가. 첫 번째, 젊은 대표 세무사가 많이 없었다. 젊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면은 장점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기성세대 세무사님들이 하기 힘든 업종들을 타겟으로 해서 많이 했었어요.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리고 네. 신성장 산업인 수출업 그리고 IT 관련된 업종 이런 업종들을 초기에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아니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버 BJ 크리에이터라든지 온라인으로 해외 수출하시는 분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세무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불가능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은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저는 그쪽을 타겟팅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영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로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을 초기에 적극 활용했었어요. 남들은 그때 서로 욕하면서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쪽에 들어가서 광고비 투자도 많이 하고 변화되고 있는 광고 플랫폼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약간 좀 공격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데요? 민망하네. 저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랑 세무사 되면은 기껏해야 그냥 주변 장사하는 친구들 내가 대신 세무 업무 해줘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장사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대다수 청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청년 사업자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겟팅을 해서 청년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세무 상품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상품화 시키는 거는 본인의 능력인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열심히 마케팅하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근데 되게 생각이 사고로 전략적으로 네. 영업을 하신 게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운도 좋았고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맞물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할 시기는. 그러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아, 네. 네, 그 집에서 어쨌든 집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공부 시작을 할 때 다 대주겠다. 왜냐면 저희 막내 고모부님이 세무사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시고 너도 세무사나 회계사를 해보고 아버지가 합격할 때까지 대주겠다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아, 네. 네. 경제적 지원이 끊겨 있는 상태니까 그때가 네. 제일 힘들었었죠, 사실은. 사실 공부할 때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돈이 없이 제가 혼자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웠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시험을 2번을 봤는데 첫 번째 2차 시험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 제가. 예, 한 과목이 38점이어서 떨어졌는데 그때가 좀 많이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세무사가 된 후에 세무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거는 진짜 재밌는 질문인데 처음에 세무사 합격을 하고 1년 정도 이제 세무공무원 7급 준비하다가 공부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일단은 수습세무사를 거쳤거든요. 세무사는 수습세무사 6개월을 네. 거치고 근무세무사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개업세무사로 가거든요. 네. 3단계예요. 굳이 보자면은 사실 수습세무사 때는 몸은 힘들었는데 힘든 걸 몰랐어요. 일단 핫티켓스가 너무 좋잖아. 내가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무세무사 때는 하루에 거의 뭐 바쁠 때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출근하고 이랬으니까. 아, 근데 그때도 몸은 좀 피곤할지언정 힘들진 않았던 게 어차피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는 만큼 실무 능력이 쌓이고 이걸 나중에 개업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은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하고 나니까 네. 첫 해가 너무 힘들었죠. 한 2년 정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냐면은 개업을 하면은 네. 가만히 있어도 네. 300만 원이 나가요. 밥 먹어야 되고 네. 월세도 내야 되고 거래처 미팅 가는데 뭐 커피라도 한 잔 먹거나 아니면 교통비만 해도 300은 깨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근데 이 300만 원을 어쨌든 커버를 하려면은 제가 어쨌든 거래처 3, 40개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네. 이제 유튜브를 찍지만 이 유튜브 찍을 때도 장비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PD님 계시잖아요. PD님 월급도 드려야 되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죠. 밥도 최대한 아껴 먹으려고 했었고 라면도 많이 먹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건 블로그 쓰는 것밖에 없어서 블로그만 열심히 쓰고 막 그랬어요.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사실은 다른 종류의 힘듦이 있죠. 그때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에 지금 마이너스니까 하루하루가 그거에 쫓기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보다는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은데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 관리가 힘든 것 같아요. 직원도 전 20명이 넘고 아 진짜 크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 800개가 넘고 그러니까 직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800명에 대한 거래처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아,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의 답변이어서. 아 그래요? 네, 기업할 때가 제일 힘들다라는 상상도 안 했었거든요. 뭐 야근할 때 힘들다, 종합소득 네. 시즌 때 힘들다, 법인세 시즌 때 힘들다 그런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네. 텐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무사 합격해서 세무사로서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네. 굉장한 엔도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세무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실까요? 세무사 왜 하고 싶다 그랬죠? 일단 저 자체도 뭔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음. 재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잘 벌고 나중에 개업해서 자신의 독립적인 사무소도 운영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근데 꼭 세무사 아니어도 자기 사무실 내서 독립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다른 전문직도 많이 있는데 굳이 네. 세무사를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계속 미래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세무사가 맞나 헷갈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뭔가 좀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 세무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중에? 아니 없어요. 근데 세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일단은 그냥 제일 처음 접했을 때가 그 유튜브로 유튜브로? 그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예인 남편. 아! 문재한 세무사님? 더샵 이지혜님 네, 맞아요. 남편분 그 문재한 세무사님? 네.
그래서 그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근데 결정적인 요인이 학교에 특강을 와가지고 세무사 강연을 해주신 세무사님의 영향이 크죠. 확실히 문재현 세무사님이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우셨네. 저는 고등학교 때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막 선생님 하고 싶고 그랬겠지. 예.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직 모르는 단계잖아요. 그쵸. 갈팡질팡하죠.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세무사는 결과적으로 좋은 직업이거든요.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세무사를 목표로 미리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잘 모르니까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때 정하든지 요 두 가지로 아예 뭐 아니면 도로 가야지 어중간하게 나 세무사 할까 말까 발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도움은 안 되실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수학은 하셔야 돼요. 네. 네. 두 번째는 법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학은 갈 생각이 있어요? 네. 대학교 갈 때도 회계학과 가야겠네 그럼. 세무회계학과 이런 식으로. 어느 학교 회계학과 목표라고 있어요? 제가 지방 고등학교잖아요. 네. 제가 지금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수학이 조금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수학이 발목을 잡아? 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볼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뭐 네. 회계학과는 어디를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회계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학원 강의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학점 관리도 되고 그리고 수험 준비도 알아서 돼요. 그래서 전 세무사 1차 시험은 학원 강의를 안 들었어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으니까 학과를 선택할 때 그때도 세무사나 회계사를 하고 싶다면 관리는 이관학과를 가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과 시절부터 틈틈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 너무 많이 안 놀았으면 좋겠다. 30대 때는 다 열심히 살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20대 때는 열심히 사는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본인 어쨌든 근데 진로 탐구도 하고 이렇게 시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게 있으니까 20대 때 벌려진 격차는 30대 때 줄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때 많이 공부하고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약간 꼰대 같은 소리긴 한데 20대 때 공부하면서 네.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충분히 놀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가능하면 알바는 하지 마세요. 알바를 왜요? 이유가 있을까요? 알바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세요, 차라리. 장학금 타셨어요? 저는 한 학기 빼고는 거의 다 1등 했어요. 네. 공부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아니, 대학교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도서관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대학생들 공부 잘 안 하거든, 열심히 생각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이렇게 저야말로. 예, 해주시고 좀 이거 뭐 제출하면 점수 많이 받나요? 요즘은 수행평가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야근 더 하다 가야 돼가지고 어쨌든 네네. 저기 잘 하셔서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10년 네. 너무 많아? 몇 살이죠 지금? 18살이요. 6년 안에 세무사 합격해서 현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역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는 척 네. 하시고 오시면 돼요. 저 6년 뒤에 까먹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귀엽죠? 미치겠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세무사나 회계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요즘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넓은 시야 가지고 자기 진로 탐구해가면서 이제 세무사라는 부분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문재한 세무사님께서 진짜 지대한 공을 세우셨네요. 내일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그동안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렸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은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신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기존 사업자분들을 관리를 해드린다고 많이 제대로 응대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6월에라도 제가 만약에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다시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어쨌든 한재무 세무사였고요. 세무사님들 남은 이틀 동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나갈 때쯤이면 이제 6월이니까 6월에도 또 힘내서 세무사업 열심히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